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자, 요거 중심으로. 그래서 표현 방법은 동그라미 치고요. 그냥 효과 의도는 그냥 밑줄 치셔도 괜찮아. 알겠죠? 그렇게 풀어보세요. 자, 시작. 딱 5분만 드릴게요. 5분만. 이따가 줘야지 돼. 고민되지? 오늘 왜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이는데 컨디션이? 그렇지, 그렇지. 자, 3분. 집에 몬드리안 그림이 있으면 저기 뭐 그러던데 학습 효율이 높아진대. 전혀 동의를 못 하겠는데 그런답니다. 벌써 다 풀었어? 그렇지. 둘 중에 어떤 거야? 그렇지. 여기도 밑줄은 말이지 되게 진해야 돼. 진하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밑줄만 있어. 그래서 여기 예술 지문은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그래서 표현엔 동그라미, 그다음에 효과 의도는 밑줄 쳐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잘 보는데 속도가 이제 느려지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1분. 선생님이 어떻게 체크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연습하는데 오래 걸려. 늘 오래 걸려. 오전 몇 시? 9시는 힘들어. 선생님 못 와. 11시? 그거를 저기다 적어. 적으면 선생님이 그에 맞춰서 출근을 할게. 알겠지? 오전밖에 시간이 안 되는구나, 그지? 학원이 있는데 그게 언제 끝내지고. 그래? 그런 학원이 다 있어? 제가 하는 거에 따라 진짜? 그런 학원이 있어?
오, 학원 열심히 하신다. 그러니까 막 10시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아. 10시엔 선생님이 못 일어나. 근데 일어나도 오기 싫은 거 있지. 11시는 괜찮아. 어쩌서 볼게. 방학 때니까. 자, 됐습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가볼게. 자, 정답부터 불려드릴까요? 자, 1번에 3번. 1번에 3번. 자, 그 다음에 2번에 4번. 그죠? 선지가 4개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먼저 문제를 먼저 살펴보셔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건 4개가 적절하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이것은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분을 묻는 거예요. 따라서 1번 문제 옆에다가 실시간이라고 적어봐. 실시간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2번. 자, 2번에 보시면 기억에 따라 예술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이때 기억을 살펴보셔야죠. 기억이 어디에 있어? 첫 단락 가장 마지막 줄에 있잖아. 그렇다면 문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거는 조금 쉬워요. 이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기 그 기억만 읽고 바로 푸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단락에서 화제를 던져주고 나머지를 다 봐야만이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 하면 쉽게. 그러니까 그 문장 보고 바로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3번 문제는 다 읽고 풀어야겠죠. 자,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자, 사람들은 대부분, 요거 밑줄 한번 쳐볼래? 얘들아,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런 걸 2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지? 혹시 기억나? 티읕, 니은. 통념이라고 합니다. 통념. 이런 걸 통념이라고 해요. 통념.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 통념. 근데 늘 비문학에서는 통년이 아니고 통념. 자, 비문학에서는 얘를 얘기하지 않아요. 비문학의 핵심은 자, 통념, 바트, 그리고 자, 중심 내용으로 자,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뒤에가 핵심이야. 가자. 미술 감상은 어떠하다? 미술 감상 동그라미. 그렇지. 이게 화제야. 미술 감상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 요거 밑줄 쳐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트 나오죠. 그럼 뒤에 어떤 얘기 나와야 돼? 전문적이지 않아도 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뒤에는 미술 감상, 나트 전문적 지식 이렇게 나올 것을 예측하고 읽어가야 된다. 그러나 뒤에 보니까 가로 묶어봐. 영화를 감상하는데 지식이 없어도 되듯이 가로 묶어. 자, 얘들아 바깥으로 빼. 빼서 이런 걸 쓰면 동일성이라고 하거든. 뭐뭐 듯이 이렇게 나왔잖아. 자, 비유와 유추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선지로 나오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비유나 유추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늘 선지가 나오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1번에 4번 선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1번에 5번 선지 있죠. 그렇죠? 제일 마지막이 첫 단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미술 감상 동그라미. 그렇죠. 화제 잡아야죠. 미술 감상은 어떠하다? 그렇지. 부정문 나왔지, 뒤에. 부정문 나왔지. 그럼 특별한 지식에 X 빡 치세요. 얘가 출제 요소.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다, 이런. 자, 뒤에 그러나 그런데 없죠. 그렇지? 그래서 감상이란 마음에서 느껴 일어나는 생각이다. 가로 한번 묶어볼래? 미술 감상에서 감상으로 끌고 왔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 자, 자연을 감상하듯 편안하게. 이것도 가로 묶고요. 그렇죠? 비유 유추죠? 열린 시선으로 물결 쳐봐. 화제가 뭘까? 미술 작품을 바라본다. 이거 동그라미 쳐봐. 이걸 뭐라고 해? 미술 감상. 그렇지.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렇지? 화제는 늘 찾아가야 돼. 첫 번째 단락에서. 미술 감상. 뭐가 중요하다? 느낌, feel. 이게 중요한 거야. 느낌 물결 치세요. 그렇지. 그래서 2번의 정답이 4번입니다. 오른쪽 제일 끝에 뭐가 들어와? 연상시키면서 마치 바다에 와 있는 느낌 이끌고 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전문 지식. 그렇죠? 1, 2, 3, 4는 다 전문 지식이야. 그래서 2번의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나단락 볼게요. 자, 가단락에서 미술 감상의 화제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단락에도 뭘로 끌고 가니? 미술 감상은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지. 미술 감상 동그라미. 자, 밑줄. 순간적인 시각적 판단이다.
그래서 뒤에 시각적 판단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달라갑니다. 이제 20세기 추상화가 몬드리안 동그라미. 자, 이제 여기 나왔죠. 그리고 밑에 자 밑줄 쳐. 엄격하고 고지식하고 정연한 느낌. 이게 바로 효과 의도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자, 이런 느낌은 드림이 가진 시각적 조형적 특질. 자, 시각적 조형적 동그라미. 이게 표현 방법. 그랬더니 엄격하고 고지식 정연한 느낌. 자, 이게 바로 효과 의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단락 볼게요. 몬드리안의 추상화 동그라미. 단순하다 밑줄. 자, 오른쪽에 보일 거예요. 자, 여백 동그라미, 수평선 동그라미, 수직선 동그라미, 삼원색 동그라미. 보이죠? 이것들이 다 표현 방법. 그럼 효과 어디 나와? 엄격하고 분명하게. 이게 밑줄. 이게 표현 방법. 자, 뒤에 또 나오죠. 그림에 삐뚤어진 사선 동그라미. 원색을 섞어 만든 2차 색 하나 없는 것을 볼 때, 자, 부정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2차 색에 X. 그렇지. 그래서 뒤에 효과 의도 보일 거야. 이렇게 했더니 어떤 효과가 나와? 근원적인 것만을 남기겠다는 의지. 이게 밑줄이야. 그래서 보이죠? 의지.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에서 자, 밑줄 쭉 쳐. 본원적인 질서와 규범을 향한 종교적 구도자적 엄숙성. 밑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에 대한 사례가 맛달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체크가 되겠죠? 자, 봐달락 보세요. 몬드리안의 자, 작품 감상 동그라미. 그렇지.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줍니다. 몬드리안에 대한 모든 것 X. 첫 번째 화제가 뭐였어? 제일 뒤에 꼭대기에서. 전문적인 지식 필요 없어. 느낌만 있으면 돼. 그 얘기 해주는 거야. 그치? 자, 모든 것 X.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본다면 시대적 배경 X. 그렇지. 모른다 해도 단순한 조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형 같은 거야. 동그라미. 됐어요. 효과 의도 뭐야? 세계의 본원적 질서. 그렇지, 밑줄.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동그라미하고 밑줄로만 자, 문제가 만들어져.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예술 지문은 이렇게 읽는다. 3번 문제. 1번에 3번이죠. 전문가가 없습니다. 의견이 없어. 인용도 없고요. 인용은 늘 말하는 얘기가 나와줘야 돼. 자, 3번 문제하고 마무리하죠. 미술작품 감상이죠. 작가의 사상 밑줄 쳐봐. 미술사적 위치, 그 다음에 제작 당시 밑줄 쳐. 가정생활 밑줄 쳐. 작품의 제작 시기 밑줄 쳐. 자, 이런 걸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적어봐. 외제적 관점. 그래서 이런 거 우린 배경 지식이죠. 그래서 외제적 관점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그걸 비판하는 거네. 그러니까 보기는 외제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외제적 관점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봐봐. 자, 작가, 시대, 독자. 이런 걸 외제적 관점이라고 해, 얘들아. 이걸 외제적 관점이라고 하거든? 그럼 얘를 비판한대. 그럼 뭘로 비판하면 돼? 내재적으로 비판하면 되는 거야. 작품. 자, 그럼 칠판 잠깐 봐봐. 요거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1분 남았네. 잘 봐. 중학교 때 여러분들 문학작품 감상 방법을 배운 적이 있을 거야. 문학작품 감상 방법. 뭐였냐면, 이걸 책이라고 봅시다. 여기 작품이 있고요. 여기에 작가의 어떤 생애나 가치관이 반영되고요. 여기에 시대나 사회가 반영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어떤, 자, 독자. 다시 말하면, 감동과 교훈성. 이때 작품이 내재적이고요. 나머지 다 외재적입니다. 작품 바깥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재는 작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외재는 저기 나와 있는 작가, 시대, 사회, 독자에 해당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보기를 비판해야 돼. 그럼 차이. 비판이라는 건 차이. 그럼 비판이 거기 보니까
작가의 사상 제작 당시, 가정생활 제작 시기 이런 게 눈에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니? 외제적 관점을 던져놓고 이걸 비판해. 그럼 뭘로 비판해야 돼? 얘로 비판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몇 번 선지가 눈에 들어와야 돼? 3번. 그렇지. 작품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그럼 위에 얘기한 것들이 다 배경 지식을 나타내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원에서는, 학교에서는 내재적으로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는 이것들의 배경 지식을 바로 보기에서 던져주죠. 됐죠? 그래서 그걸 더 자세히 익히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한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야. 전체 흐름 이해가?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됐죠? 몰라도 되잖아. 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